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시험 대비 기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지금도 많을 거야. 야, 시험 잘 봤든 못 봤든 끝났다. 뭐 여름방학 잘 놀고 2학기 시험 볼 때 그때 시험 기간에 준비하면 더 잘 볼 수 있게 착각이야. 그냥 2학기 때 또 한 달 전에 시험 대비 기간만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 어? 그럼 지금도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오늘부터도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야. 니네가 볼 시험은 두 가지지. 첫 번째 무슨 시험? 모의고사. 학교에서 보는 지필고사와 3학년이 되면 만나게 된 수능이라는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 매일매일. 그럼 이제 그러잖아. 지나가면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영어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얘네 잘한다고 해? 네. 못한다고 해? 자,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뭘로 정해지느냐? 첫 번째는 어휘야. 간단해. 예를 들어 정효빈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휘가 만약에 5,000개야. 근데 황성현이 지금까지 공부해서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7,000개야. 그럼 어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건 성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내가 뭘 물어봤더니 얘는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런 게 많다면 어휘적인 측면에서 내가 얘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럼 못하는 애는 이 이유를 따지면 단어를 많이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럼 어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어휘를 해결해야 돼. 그럼 어휘를 해결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매일매일 개수를 정해놓고 꾸준히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 단어 언제 주세요? 그거 나오면 열심히 외울게. 이건 하수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지금 학원에서도 단어장을 쓰고 있지만 항상 매일매일 너희들이 외울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해. 쉽게 말하면 학원을 안 다녀도 요새 휴대폰 앱이 발달해 있으니까 말해보거나 이런 거 깔면 매일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정해지잖아. 그치? 요새 내가 앱도 써봤는데 고등학교 필수 영단 이런 게 말해보카 또는 뭐 있냐? 그건 뭐냐? 하나 또 뭐 있어? 듀오링고 이런 데 보면 설정할 때 고등학교 필수 단어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설정이. 스스로 정해야 돼. 그게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매일매일 최소한 10개는 단어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1년이 며칠이야? 360일. 그럼 내 1년 후에는 3,65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 내가 왜 100개, 200개로 안 잡고 10개로 잡느냐? 우리가 단어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외우면 까먹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생각해봐. 100개 외우라 그러면 니네 외워서 시험은 보겠지만 100개를 다 외웠어도 이틀 지나면 몇 개 까먹을 거야? 절반 이상 까먹겠지. 근데 10개만 외웠다 쳐봐. 다음날 10개는 그대로 남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개인의 능력치에서 좀 다른데 무리하게 단어를 처음부터 매일매일 외우는데 무리하게 너무 많은 단어를 외운다고 설정하지 말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한 번에 폭발적인 양이 아니라. 오케이? 오늘부터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딴 거 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주는 단어장이라도 오늘 하루에 10개. 그러면 학원 시험 보러 왔을 때 당연히 와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암기가 돼 있지 않을까? 그지? 그렇게. 아니 선생님 이걸 13, 14 본다 그랬죠? 보고 이거 하루씩 하니까 미리 외울 수도 있지. 13, 14 다음에 15, 16일 테니까 계속 누적해서 외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어휘야. 두 번째는 영어 해석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영어 해석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해석이 되려면 단어끼리의 조합을 봐야 되거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왜 1번으로 썼냐 하면 어휘만 보고도 해석이 돼. 잘 들어봐. experience, important, school life, future. 어떤 말하는 거 같아? 자, 다시 experience, school life, study, future.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학교 미래 공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한번 딱 보여줘. 학교에 관한 거. 미래를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공부하는 게 임포턴트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
지금 아무것도 문법을 설명하지 않았어. 그냥 단어만 보고 내용을 짐작했지. 그래서 이게 1번이야. 이게 안 돼도, 이 문법이 안 돼도 일단 해석하는 건 단어만 많이 알아도 돼. 오케이? 그런데 내가 그 단어량이 늘었으니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뭘 잘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 수능 시험에 번호 다 기억나지? 어? 거기서 문법 문제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뭐니? 이해. 주제가 뭐고, 주장이 뭐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야. 이제부터는 영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해석도 다 했어. 너네 경험 있지? 그래서 해석본 보니까 한글로 나와 있는데 그 한글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도 모의고사 치면 선생님 이 38번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와요. 해석을 다 해줬는데도. 그지? 그걸 무슨 역이라고 해? 문해력. 문해력. 아, 문해력. 응? 문해력에 뭐도 포함되는 줄 알아? 아, 주장을 먼저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시가 주어지겠지.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앞에서 통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뒤집는 역설의 주장이 나오겠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결국 수능에 한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이게 있어야 푸는 거 아닌가?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학교 내신 시험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약간 5대 5의 비중을 가지고 나와. 근데 수능은 이게 7이고 이게 3이야.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 수능 문제 감으로 푼다. 이런 말 들어봤어? 이 감이 그냥 감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이게 안 돼도 주장 문제다. 그럼 이게 안 돼도 단어만 가지고 아까 니네 샘플링 했던 것처럼 단어만 가지고 대략의 뜻을 문해력이 뒷받침돼주면 무슨 말 하는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지? 수능에서는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안 풀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학생들의 영어 공부 방식에 따라서 수능에 강한 애들이 있고 모의고사에 강한 애들이 있고 또 학교 내신에 강한 애들이 있지. 오케이? 그런데 결국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이게 따라옵니다. 사실. 응? 이걸 가지고 문해력을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문해력이 뭐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지. 이건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는 거라니까. 이거의 문해력을 만들어주지 않아. 그럼 이 문해력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 문해력. 책. 책 좋아. 영어 공부니까 영어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뭘 쌓아야 돼? 경험치가 쌓여야 되지. 예를 들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통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야말로 뇌의 본능적인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렇게 막 복잡한 내용이 나오잖아. 아, 이런 내용도 있네. 그럼 비슷하게 우리 뇌의 구조에 대한 다른 내용이 나와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인데 이게 계속 어떻게 되겠어? 쌓이겠지. 이걸 3년 동안 쌓아서 3학년 11월 달에 수능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문을 계속 여러 지문을 읽으면서 쌓아가야 되는 과정이야. 오케이? 이걸 듣고 나니까 이건 오히려 간단한 거야. 이건 해석만 하면 되니까. understand?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났지만 선생님 공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3단계로 얘기했잖아. 어휘를 공부하면서 어법적인 구조 분석 능력을 키우면서 그래서 해석을 다 하면서 동시에 글이 의미하는 바를 캐치하는 문해력을 동시에 키워줘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수능은 물론이고 학교 지필고사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적을 가지는 친구들이 돼. 지금 친구들 중에 많아. 객관식 잘 찍어서 내 객관식밖에 안 봤으니까 객관식 잘 찍어서 우연히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옆에 놈이 받았어. 근데 본인이 잘 알지. 그게 정확한 영어 공부를 통해서 점수를 얻은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녀석이 있으면 다음번에 분명히 또 떨어질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자기의 실력껏 시험을 본 친구들은 다음에도 자신의 실력껏 점수를 예상할 수가 있지.
중요한 건 내가 다음에 볼 시험의 점수가 예상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니네가 지금 공부하는 게 중간 2학기 중간고사 때 몇 점이 나올지 예상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친구들 중에서 뭐 90점 맞고, 상위권 점수 뭐 저기 효빈이처럼 뭐 40등이 오르고 70등이 오르고 이런 애들 보면 뭔가 했다는 거야.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 야, 찍어서 맞춘 거 아니지? 네. 변화는 너희들이 변화시켜야 나오는 거야. 스스로가 변화해야 변화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윤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럼 이걸 바꿔야지만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윤지호 마찬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는 듣냐? 자, 이제 수능 공부 빅데이터 책을 펴고 페이지는 요거 책 끝나면 이제 바꿀 거야, 선생님이. 134쪽을 펴. 그냥 여벌로 듣지 말고 오늘 학원에 와서 중요한 걸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 자, 제목은, 이 단원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이런 홍명보가 요거 우리 많이 봤지. 영어 문장의 it이라는 건 굉장히 빈도가 높아. 막 나오거든. 근데 it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라는 해석이 있지. 요 그것, 요걸 뭐라고 그래? 비인칭 주어. 헛소리 하지 말고 뭐라 그래? 대명사라고. 이 대명사의 대자는 대신할 대자야. 그러니까 앞에 이미 나온 것을 뭐해서 쓰는 명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이라고 하나를 썼지. 그런데 그것은 is fun. 이 it이 뭐야? 누굴 받는 거야? I. 어. 아, 그거. 물론 여기다 뭘 써도 돼. 더 북이라고 또 북을 써도 되지. 근데 영어라는 말의 특성상 영어는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 같은 문장이나 내용에다가 같은 단어 반복하기를 굉장히 싫어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사람 이름 나와도 처음에 이름을 딱 제시한 다음에 뒤에는 다 뭘로 써? h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영어 문장은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동사로 뭐야? 스트레스를 주다. 어때요? 뭐 이렇게 선생님 얼굴 감상하는 거야? 딱 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봐. 자세가 좋아요. 평소에 너 어깨 딱 자세, 군대 가면 그래서 자세부터 좀 올바른 정신 상태를 자세. 허리 펴고 좋아. 홍성이 좋아. 각 잡혔었다. 관등성형. 스트레스 동사는 뭐라고? 주다. 스트레스를. 아니야. 동사. 강조하다 이 뜻이 있어. 강조하다 이 뜻이 있어. 그럼 니네가 강조하다 이 뜻 이것밖에 안 들었어? 아니요. 뭐 있어? 엠파사이드. 어려운 단어인데 잘하네. 엠퍼 사이즈라는 게 있어. 또 이런 것도 배웠어?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지. 왜 같은 뜻인데 단어가 많을까? 이거 말고도 우리 제공하다 주다 프레젠트도 쓰고 프로바이드도 쓰고 기브도 쓰지 않나? 왜 같은 뜻인데 이렇게 많을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반복하기.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니네 시험지 보면 모의고사나 본문에서 분명히 위에 거랑 같은 말인데도 다른 단어로 바꿔놓는 거야. 그걸 시노님, 유의어라고 하는 거야. 유의어. 비슷한 단어 이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냥 기부 주단데 기부만 쓰면 안 돼요? 영어 문장 특성상 같은 뜻이라도 두 번, 세 번 쓰는 거 싫어한다는 거지.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일기 쓸 때 그러지 않았나? 나는 오늘, 나는 일기장 시작을 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걸 글을 잘 썼다고 하나?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나도 벗이 있고 어떨 때는 도우를 쓰기도 하고 yes를 쓰기도 하고 still을 쓰기도 하고 however를 쓰기도 하는 거야. 다 뜻은 뭔데? 하지만 그러는데도. 오케이? 그걸 잘 이해하면 니네가 뭘 찾냐 하면 아직 1학년이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면 빈칸 문제 있지 수능에서. 빈칸은 내가 무슨 진술이라고 그랬지? 재진술이야. 그럼 위에 나왔던 내용인데 똑같은 단어로 빈칸을 고르는 문제는 없다. 그럼 우리 빈칸은 뭐 찾는 거야? 위에 나온 단어랑 같은 뜻을 가진 뭘 찾는 거야? 다른 단어를 찾는 거야. 빈칸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아. 요번에 학교 시험도 그랬을 텐데 지문 나오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세모 단어가 있어. 야 보통 선택지에 세모 단어 똑같이 나오면 답이 아니야.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답이 아니야. 보통 아닐 때가 많지 않아? 그럼 어떤 게 답이야? 세모가 아니라 세모 다시. 어떤 거? 뜻은? 아까로 예를 들자면 요 본문에 강조한다는 뜻으로 emphasize가 나왔는데 선택지에도 emphasize를 쓰지 않는다니까. 같은 내용으로 선택지에는 무슨 단어를 써놔? highlight를 써놓는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렇다. 여기 어떤 단어가 맨날 나왔는데 그 단어가 여기도 또 나오고 있으면 답일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오케이? 우리가 시험 보는 시험의 특성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it은 그런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명사, 즉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게 it이야.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또 개수가 하나라면 우리는 it으로 받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여러 개면 뭘로 받아줘? 대의로 받아줘. 대의도 뭐야? 일종의 대명사. it의 첫 번째 기능은 대명사 기능이 있어. 오늘 it을 배울 텐데 1번 대명사 특징이 뭐야?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석이 되고 명사지. 명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다. 있다. 이거야. 특징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문장을 살펴보면 it의 다른 기능이 있단 말이야. 다른 기능.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기능을 쓸 텐데 자, 일부러 내가 형식상의 주어라고 썼어. 형식이 뭐냐? 형식이 거칠해지. 진짜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크게 의미는 있어 없어? 별로 없는데 뭘 갖춰주려고?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쓰는 주어, 쓰는 단어야. 이건 뜻 있어서 없었어? 있지? 그럼 얘 형식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거야. 아까 썼잖아. 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면 책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실체는 없어. 그냥 형식으로만 쓰는 거야. 실체는 따로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니네가 배운 게 뭐였느냐? 요거부터 쓸게. 이 형식상의 주어에 비인칭 주어라는 게 들어간다. 비인칭. 어려운 말이면 생각 안 해도 돼. 봐봐. 어떤 게 있어 보이는지 들어봐. 이 밖에 나갔다가 This room is dark. 해석되지? This room is dark. 해석되지? 이게 있어 보여? 아니면 딱 들어와서
It's dark. 어떤 게 있어 보여? It's dark. 그게 있어 보이지? 그렇게 있어 보이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방이 어둡다는 내용이라는 건 방이라고 언급을 안 해도 되거든. 그지? 촌스럽고 불편해 보이잖아. This room is dark. It is dark. 방인 거 다 아는데. 그지? 자, 그래서 비인칭 유어는 그렇게 막연하게 날짜나 날씨나 명암이나 요일, 시간, 거리 등등을 얘기할 때 형식을 맞춘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is dark 그랬어. 어둡다. 우리도 그러지. 야, 어둡다. 이러지. 근데 영어는 합리적인 언어라서 어둡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is dark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영어 문장 형식은 동사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주어. 그 형식만 갖춰주는 거야.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는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그것은 어둡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둡다. 그렇게만 해석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 자리에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갖다 보초를 세워놓은 거야. 있을. 그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왜 형식적인 주어인지 알겠어? 형식만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됐어? 두 번째가 가주어인데 왜 가라는 말을 썼을까? 가짜라는 건 뭐가 있다? 진짜가 있다. 얘도 가짜라서 얘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진짜 실체가 뒤에 있다 없다? 얘는 아예 없어. 근데 얘는 실체가 뒤에 존재한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가주어는 뒤에 뭐가 있다? 진짜 주어가 있다. 주어의 품사가 뭐라 그랬지? 명사. 근데 왜 주어를 이 동사 앞에다 쓰지 않고 왜 뒤에다 갖다 놨느냐? 영어가 또 싫어하는 게 있어. 영어는 어려운 말 쓸게. 술부 있지. 술부가 뭐야? 국어 시간 안 배웠냐? 술부, 주부, 술부. 주부. 주부는 주어가 되는 부분이야. 술부는 동사가 만드는 부분이야. 그지? 원래 뭐가 길어야 안정적이야? 앞이 커야 돼. 야, 가분수가 안정적이야? 진분수가 안정적이야? 진분수. 진분수가 안정적이지. 근데 주어가 너무 길면 가분수야. 영어가 싫어하는 것 두 번째. 술부보다 주부가 더 긴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아까 뭐 싫어한다 그랬지, 영어가? 같은 말에 반복. 두 번째 뭐? 줄부. 술부보다 술부. 주부.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너무 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선생님, 이 진주어를 원래 가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써도 틀릴까요? 안 틀려. 하지만 불편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오케이? 그럼 어떨 때가 길어지느냐를 살펴보니까 주어가 아니 명사 하나 딸랑 주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 도그 이런 건데 가주어 쓸까? 그 길어지는 게 보통 투 부정사 구나 이걸 하도 배워서 이것만 되는 줄 아는데 동명사 구도 주어가 될 수 있어. 진주어가. 선생님 이거 두 단어밖에 안 되는데 왜 길어지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어 없어? to eat 먹다 했어. 먹는 거. 먹다니까 또 목적어 food. 언제 먹냐? in the morning. 매일매일 every day.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너무 길다고 판단해. 이걸 일명 동사는 아니고 무슨 구? 준동사구다. 구. 단어보단 길 거 아니야. 구니까. 그러면 명사절도 명사절이니까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수 있지. 근데 이걸 대가리에 쓰면 기본적으로 명사절 무슨 절? 대절 기본적으로 길 거고 if나 whether절도 절이니까 길 거고 그지? 의주동도
길 거고 관계 대명사 왓절도 어쨌든 한 단어는 아니고 길어질 거 아니야. 뭔가 설명이 주절주절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총정리한 거야 선생님이. 가주어 용법 이렇게 맨날 배웠지만 가주어를 놓고 뒤로 빠지는 주어들이 예를 들어 심플하게 말하면 뭐야? 준동사구와 명사절. 자세히 말하면 뭐야?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주동, 관계사, 왓절. 오케이? 니네 졸업할 때까지 가주어 쓰이면 뒤에 무조건 이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말해볼까? it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배웠으니까 대답해. 이게 없어. 그럼 뭐야? it이. 맨 앞에 대명사. 이렇게 시작했는데 뒤에 저게 없어. 그러면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배우고. 오케이? 일단 이게 있어야 가주어다. 이런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주어라고 한다? 형식성의 주어. 되니? 바로 설명부터 들어갈게. 3번이 있어. 뭐라고 썼어? 현식상의 목적어. 이게 뭘 것 같아? 가목적어. 그렇지. 자, 이번에 시험 범위에 과목적어 있었지? 네. 발고 나왔냐? 과목적어 없고? 아니요. 나왔던 걸로 아는데 뭐 나온 줄도 모르는 거야? 나와. 이건 100% 이게 몇 형식 문장? 오형식. 5형식 문장이지? 5형식 문장에서만 과목적어는 튀어나오는데 5형식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딱 2개야. 이렇게 6가지가 아니야.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 없어? 투부정사 명사절 문법이니까 목적어가 쓸 수 있지. 또는 명사절 중에서 무슨 절? 대절. 응? 이론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에 똑같이 가주어처럼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주동, 관계사, 왓절 그게 왔을 때도 다 가목적어를 써야 되긴 하는데 니네가 졸업할 때까지 보게 되는 문장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가목적어 쓰였을 때 5형식에서 이 자리에 얘네가 쓰였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쓰면 안 돼. 법칙이. 얘네를 뒤에다 쓸 거거든 우리는. 똑같은 설명이 이어질 텐데 얘네들을 우리는 뒤에다 쓸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 그래서 뭘 갖추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걸 뒤로 보냈지만 이 자리에 대신에 얘를 그냥 써놓는 거야. 그럼 얘는 해석이 있다 없다? 없어. 똑같아. 그냥 형식만 맞춰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고1을 1학기나 마무리했으면 야, 이시 문장에서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일단 대명사 있고요. 형식상의 주어로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형식의 문장에서 튀어나오는 가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본이 된 거야. 4가지가. 그럼 너네가 앞으로 영어 공부하다가 it을 만나면 이 넷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보겠지. 오케이? 그게 내공이야. 근데 가목적어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냥 3가지만 배운 애들이 있어. 여기까지만 배운 거야. 그럼 이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나한테 질문하겠지. 쌤, 이 중간에 있는 it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배우면 되는 거야. 알가? 자, 그래서 또 다른 특별한 it이 뒤에 하나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봐야지. 그래서 이 교재라는 게 앞으로도 이제 내가 요거 끝나면 1001문이라는 교재를 쓸 건데 그 구문 교재거든.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와 있어. 이 한 줄 한 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자는 거야. 내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문을 보게 되는데 이 배운 내용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한다면 공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it으로 시작했어. 자, 니네 내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뒤에 뭘 찾고 있었어? 투부정사나 뭐 동명사나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 살펴보고 있었어? 5형식은 아닌 것 같지? 네. 여기 뭐가 있어? 투부정사. 있지? 있지? 그러면 여기에 무슨 주어 같아? 가주어 같아.
주어가 두 단어인가? 아니. 보는 것은 맞는데 이 주어였던 to see의 see가 준동사니까 또 동사적 특징으로 타동사지. 그럼 이 동사와 상관없이 see가 또 목적어를 가져간 거죠. 가져요. 그러면 주어에 포함되는 거 안 돼요? 되는 있는 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see가 타동사인데 뒤에 명사절을 가지는 거야. 명사절 저기 써놨는데 의문사 주어 평범한 진흙 클레이가 진흙이야. 단어 알아야 된다 그랬지. 오디너리는 평범한 클레이 진흙 동사 could 의주동이야. 바뀌어서 into는 변환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아름다운 pot는 독이라 그래서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을 독이라 그래. pot. 오케이? 이거 만든 애들이 누구야? 음식. 포터야. 아그 도자기공, 도예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을 만들 때 직업으로도 성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리포터 할 때 포터는 조상 중에 누군가가 도예가였던 거야. 처음에. 참고로 알아두고. 이것을 목적으로 갖는 to 부정사.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술보보다 was so fascinating보다 주어가 어때? 이거 불편해한다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해. To see how ordinary clay could turn into a beautiful pot was so fascinating.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불편해한다. 됐어? 그럼 이것이 잘 봐. 문법도 이것과 상관없는 문법이 있어. was. 자, fascinate가 무슨 뜻이야? 보통 이제 매력으로 이런 말이 들어있긴 한데 타동사로 무엇을 사로잡다. 사로잡는 이목을 끌다지. 됐냐?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무슨 동사야? 내가 지금 꼼꼼히 할 때 잘 들어야 돼. 시험 때 이렇게 못해. 비동사 뒤에는 주어에 자격이면 어떤 품사를 쓰고 명사. 이때는 동격이라고 했어. I am a boy야. 근데 나의 뭘 얘기할 수도 있어. 상태. I am happy. 이때 뭘 써? 형용사.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텐데 주격 보어는 품사가 뭐가 가능하냐? 형용사, 명사야. 오케이? 잘 이어가야 돼. 지금 단발적으로 설명을 끊으면 안 돼. fascinate가 동사였지. 그럼 비동사 뒤에 둘 중에 해당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형용사처럼 바꿀 거야.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꾸는 걸 뭐라고? 분사라고. 분사는 두 가지야. 현재 분사와 무슨 분사? 어려운 말 쓰면 이제 1학년 1학기 지났으니까 현재 분사는 능동이야. 능동이라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수동은 뭐야? 그러면 이 보는 것이 주어잖아. 보는 게 매력을 주냐, 보는 게 매력을 사로잡히냐. 저요. 주는 게 보는 게 사로잡냐, 보는 게 사로잡히냐. 잡아요. 사로잡지. 얘가 하지. 그래서 능동이라 아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fascinated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오케이? 한 문장에서 벌써 우리 가주어, 진주어도 배웠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1000문장 공부하면 니네 패턴 학습이 이루어진다니까. 지금은 니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거야. 레벨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쌓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학원 갈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 그냥 계속 가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근데 그렇지. 게임 같은 거 레벨업 할 때 보면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 보면서 게임하냐? 아니 이렇게 몬스터 잡으면서 올라간다 이런 애들 거의 없어. 어떻게 해?
레벨업. 레벨업 이거 아니야? 공부 똑같다니까. 그냥 경치만 보지 마. 내가 내공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지도 마. 그냥 하는 거야 얘가. 내가 이것도 하네. 그때가 레벨업. 응?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어. 주제는 ECR. 됐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랬지. 그럼 이거랑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사로잡다, 끌다. 끌다 뭐 배운 거 없어? attract 기억나? 그럼 이거 attracting 써도 돼. 그렇지. 이게 다음 줄에 같은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바꿀 거야. 그 선택지에도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근데 밑에 attracting 나오면 이거 같은 말이다. 그렇게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쓰는 걸 전문 용어로 재진술,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거 익숙해져. 실제로 명사 만들면 이거 알아? 읽어봐. 이게 뭐야? attraction이 뭐야? 맞아.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면 우리의 이목을 끄는 탈 것이 attraction. 그래서 attraction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거야. 그렇다고 fascination 이렇게는 안 써. attraction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거야. 지금 보니까 눈빛 보니까 우리 황재인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 재밌지 이렇게 하니까. 그지? 재밌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의지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막 니네가 영어 실력이 수직 상승이 되지 않아도 오늘 비록 요만큼만 성적이 이렇게 올라서 요만큼 실력이 늘었어도 이걸 계속하면 올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아? 그런 속담? 로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 알아? 하루아침에 그런 대제국이 된 게 아니라고. 끊임없는 발전이 호두 모여서 그 큰 제국을 만든 거야. 평소 학습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돼. 응?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고 이건 문제 없지? 그지? 근데 벌써 우리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그가 느꼈다고 했어. 우리 느꼈다도 을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지. 이것을 느꼈다지, 그지? 다시 주어 동사네. 그럼 뭔가 주어 동사가 이어질 뭐 있어야 되지 않나? 접속사라는 게. 근데 내가 좀 아까 이 felt가 무슨 동사라고 했지? 을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뭐 있어야 돼?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 절이 올 수 있지. 절이잖아. 그럼 저 중에서 앞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해도 되는 게 누구밖에 없지? 대밖에 없잖아. 당연히 이건 다시 빠지고. 됐어? 그래서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로를 쳐놨지만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느꼈겠지. 됐나? 그런데 이 대절이 어떤 문장이 돼야 된다 그랬지? 명사절 대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 햇소리 하면 집에 보내버린다. 명사절. 그러면 주어 동사를 시작한 게 맞는데 이것도 뒤에 보니까 to 부정사가 있어 없어? 또 확인해야지. to work만 주어가 아니라 저 work 뒤에 또 이어질 수 있는지. work가 아니고 workout이야. workout은 붙여서 쓰면 대부분 운동이야. 운동. 근데 workout은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럼 workout 떨어져 있지? 그럼 to workout 뭐 하는 것? 해결하는 것. 목적은 뭐야? 문제들. 책으로부터라는 건 뭘 보고? 그러면 여기 to 부정사만 끊어서 해석이 다 붙을 수 있나? 책으로부터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 웃기지? 그걸 대신한 게 누구였다? 이시였다. 무슨 주? 가주. 됐니? 그것은 어떻지가 않더라. 충분하지가 않더라지. 됐나?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지문을 공부하면 여기 있는 이 꿀 같은 문장들은 어떤 단어도 쓰잘데기 없이 괜히 기분에 맞추어서 쓴 게 없어. 다 뭐 있다? 영어 문장은 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럼 너희가 지금부터 저 설명하는 문장의 단어가 저기 왜 있는지 하나하나의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까? 이거 왜 있어? 주어니까. 이거 왜 있어? 동사니까. 왜 feel이 아니고 felt야? 과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왜 다시 it이 나와? 명사절 주어니까 it 나왔지? 왜 있어야 돼?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가주어를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비동사 있으니까 부정할 때 not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오는 게 맞지? 그 다음에 형용사로 이나 충분하니까 비동사들이 형용사 온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한 맞지? 다 설명이 되고 있어. to 부정사 진주어 설명됐지 다? 남은 게 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왜 있는지 알았는데 이 새끼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게 공부야. 그리고 질문도 그런 걸 하는 거야. 지금 다른 거는 여기 왜 있는지 다 알겠는데요. 여기 왜 이게 배치가 돼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면 서술형이 잡혀. 서술형이 결국 그거 아니야? 결국 이 단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알맞은 문장이 될까를 고민하는 문제 아니야? 그럼 평소에 저런 식으로 공부해두면 쓸 때 이거는 이런 내가 배운 문법상 이 자리는 어색한데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써놓고 막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요번에도 쓰는 거 나왔지? 근데 서술형 없었나? 발국이 위험해.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서술형이 나오거든. 근데 1학년 때 서술형을 안 보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해도 돼.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잘 찍어도 있어. 친구들 중에 있어. 찍신이 발동돼가지고 나보다 저 새끼 영어 못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놈도 있어. 객관식이니까. 있냐? 그런 애도 있냐? 한두 문제 더 맞았다고 너 나보다 못하지? 내가 평소에 보면 얘 나보다 못하는데. 윤지우. 하지만 거기에 서술형이 들어가면 속일 수 있어 없어? 속일 수가 없다고. 서술형이 들어가면 진짜 점수를 2학년 때부터 사실. 응? 그럼 2학년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1학년 때 제대로 공부에 둬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유만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C가 품사가 뭐지? 보다. 동사로 쓸 수 있지. 그냥 C 보다지. 그러면 나는 보다. 그러면 주어 동사 되잖아. 안 돼요. 왜 안 돼? 되지. 아니 나는 그것을 봅니다 하면 I see라고 쓰지 않나? 목적어. 목적어에 썼다니까. 쓰면 주어 되죠. 동사 쓸 수 있지. 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to see는 동사가 아니지. 동사니까 주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당연하게. 이거 본 적 있어? I to see?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본다는 것이 어쨌든 투부정사라도 보는 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걸 일단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의 주어라고? 저 투부정사의 주. 투부정사는 뭐라고? 저쪽에 찾아봐. 투부정사는 뭐라고? 준동사. 준동사지. 그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너가 준동사 아니야. 그게 영어에 원래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뭐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이 준동사가 있지. 얘네들도 동작이니까 주어가 필요할 수 있겠지. 그때 원칙이 투부정사는 for 플러스 무슨 격? 목적격을 쓰는 거고 동명사는 소유격만 쓰면 원칙이 소유격인데 무슨 격도 가능해. 이런 걸 공부해둬야 돼. 이럴 때 우리 이런 주어를 그냥 일반적인 주어가 아니고 무슨 주어라고 부른다?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부른다. 실제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준동사의 주어다. 머리 띠라고. 머리가 무거워?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나도 서서 하는데. 정신 차려. 그래서 여기 왜 이게 for 목적격이 나왔을까요? 뭐 있어? 투부정사. 그럼 이 문법을 아는 애들은 푸는 게 누구겠구나. 해결하는 게 누구겠구나. 학생.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의 학생들이 해결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되니?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거잖아. 요거. just는 부사로 한 단어로 쓰면 영 그냥 없어도 될까 안 될까? 개혁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책으로부터 한 권의 책으로부터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은 충분치 않구나. 그냥 빼버리면 그냥 한 권의 책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충분치 않구나. 이 정도의 차이. 오케이? 선생님이 1교시 때 지금 두 문장 했거든. 두 문장을 공부하는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엄청 필요하지. 그럼 선생님 앞으로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야, 니네 탄력 받아가지고 단어만 바뀔 뿐이지 패턴은 똑같이 나오는데 점점 이런 설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겠지. 그럼 이게 앞에 여기다 썼던 거 기억나지? 어휘와 해석의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 문해에 집중할 수 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지금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니네 요 교실에서 3학년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수능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능반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 1, 2학년 때까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3학년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마지막 우리의 보루. 수능 정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된 자들은 내신도 망했는데 수능 정시로 뒤집을 확률도 없단 얘기야. 다시 말하면.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 니네가 무슨 대학을 어디 가고 뭐 어디밖에 못 가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더 걸어 나가야 돼. 시험을 어떻게 봤든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야 돼. 내가 지금 못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못해를 생각하기 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오케이?